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 최근에 그 이화여대 수능 주장 유튜버 보현 유튜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혹시 같은 경우는 보현 유튜버의 이런 현상을 학벌주의가 나온 괴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잔학괴,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 중이 제일 잘 되는 게 그런 이제 학력 컴플렉스에 대한 거잖아요. 지방대 학생들이 갖고 있는 패배주의 이런 게 없어져야 더 잘 될 수 있다. 되게 어떻게 보면 EBS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되게 너무 잘 돼서 놀랐어요.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의 컴플렉스더라. 그러니까 꼭 지방대가 아니어도 내가 연대를 나와도 서울대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제가 방금 말한 지방대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난 2등이야. 이런. 객관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보현 씨를 보면서 처음에 그게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성적표가 위조된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저도 그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면 그런 걸 거짓말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 이게 진실로 밝혀졌고, 좋은 대학교로 평가를 받는 곳인데, 굳이 서울대 막 갈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 자기의 그런 처지를 이렇게 되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학벌주의 그런 이제 학력주의에 이렇게 괴물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허언증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허언증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좀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불쌍하다고요. 저는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화여대를 갔음에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이제 거짓말을 한 거 아닐까 좀 싶네요. 저는 그 보현이라는 유튜버가 굉장히 잔학괴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왜냐하면은 일단 제옥 씨께서는 그 유튜버에서 어떤 그런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이대에 대한 그런 뽕? 음. 특히 그 이화여대가 특히 한국에서는 단순한 그런 여자 대학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이죠. 네. 특히 뭐 신여성의 이미지, 그러니까 네네, 여자 맞아요. 대학 중에 엘리트.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인식이 맞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음. 근데 이제 최근 와서는 이제 그 사상이 이제 창궐을 하면서 네,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래서 에브리타임 같은 어플을 통해서 이화여대 입결이 낮아졌다는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화여대 내부에서도 지금 그 사상에 대한 그거 연루된 이미지 때문에 입결이 낮아지고 있다. 음, 그래서 뭐 음. 건동홍까지 내려왔다. 아, 그 정도까지? 네, 지금 입결이 최근에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잔학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튼 그분은 그러한 어떤 이화여대 그런 신여성, 센 여성 그리고 엘리트 여성의 이미지를 되게 즐겼어요. 음, 오히려 음. 그분이 서울대에 갔으면 빛을 못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천지들 사이에 묻어있는 그냥 그 남녀공학대학의 한 명의 여자에 불과했을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자기 컨텐츠에서 성상품화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필터로 자기 얼굴 고치고 심지어 사과 영상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학벌 컴플렉스보다는 그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좀 더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고 그분이 유튜버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 자기 채널을 키우게 되고 한 동기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벌려고. 어. 왜냐하면 단순히 이화여대의 그런 학벌이 열등이었으면은 더 이상 수능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여대라는 그런 또는 그 사상이나 또는 그런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로 장사를 했을 텐데 그분은 철저히 이제 그 과외 선생님으로서 그런 마케팅을 하는데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 썸네일 봐봐요. 수학 1등급 쉬운데 뭐 언어 1등급 쉬운데 이런 거 해놨잖아요. 특히 네네. 마침표까지 봐가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마케팅을 한 타겟 그 마케팅의 타겟팅과 그것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그 상품 팔고자 하는 상품을 봤을 때 철저히 자신의 과외 선생님으로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데 집중이 돼 있고요. 조작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바로 70만 원짜리 과외 공고를 냈고 음, 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분이 잔학계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심지어 그분은 사과 영상에도 광고를 박았어요. 그분이 어떤 그런 선을 넘게 된 데에는 단순히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보다 이 자본, 이 돈맛을 봤다. 물론 음. 저도 잔학계이기 때문에 딱히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냥 저는 분석이 이렇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분석이. 저는 항상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더 생각을 해보면, 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결국에는 저는 그 학력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그분이었으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면, 나 이화여대 나왔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 진실 안에서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긴 왜냐면 이화여대도 과외 선생님으로서 괜찮은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막 페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실제 그게 리스크가 터진 거고
실질적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도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서울대생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닌가. 서울대급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돈 때문에 한 거는 뭐 맞죠. 먼저 보려면 그 사람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알아보니까 그 확실한 건 아닌데 그분이 또 농어촌 전형 이런 걸로 갔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학교를. 근데 저는 농어촌 전형 가는 것도 되게 영리한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하나 임하는 거니까. 근데 그 서울대라든지 이런 데를 가려면 더 많은 공부,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할 수가 없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 되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가면 안에서 새로운 상품을 창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 음.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돈 욕심이라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돈 욕심은 돈 욕심인데 그 사람이 시작을 보고 싶은 거야 나는. 능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제 자기의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농어촌 전형이라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컴플렉스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또 괴물 아니었나 싶은 거지. 근데 그리고 그게 이걸로 돈을 한번 벌어볼까 해서 되는데 또 잘 돼.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를 메꾸려면 거짓말 세 개를 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세 개를 또 메꾸려면 또 세 개가 늘어나고 이런 식이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그 괴물 아닌가. 학력이 만드는 괴물 아닌가 싶네요. 재욱 씨 말씀은 지금 이미 삼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학력괴라고 볼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충분히 왜냐면 근데 실력은 안 되는 거야. 자기 한계와 사실을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감정은 그 지방대 마인드의 약간 확장판이었어요. 음. 그 걔가 되게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이어여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지방대 학생들의 패배주의자랑 똑같아요. 내가 음. 지금 여기 나와서 아무것도 못한다.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 근데 자기 냉정한 실력을 알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지? 거짓말, 사기뿐이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만 자기 실력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가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음, 뭐 좋은 연봉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아닙니까? 음, 그래서 어쩌면은 뭐 단순히 삼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대학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삼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험생 때부터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야망, 뭐 최소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뭐 취직을 잘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좋은 대학을 가서 뭐 그 뭐야 커리어 우먼으로 뭐 음. 많은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아무튼 인생 전반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이 실제로 대학 들어가 진짜 이화여대생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맞다 하더라고요. 이화여대에 들어간 거의 성적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음, 거기서도 어떤 많은 뭐 의문들이 있지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거짓말을 하게 된 계기가 스스로 그냥 어느 날 난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런 어떤 의심과 의문을 제기했을 때, 음, 음, 그 음. 사람이 이제 한국사 2등급 빼고 다 1등급이라는 성적표를 공개했을 때, 이 성적이면 서울대를 못 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서울대에 안 간 거라는 생각은 못 하시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학벌 열등감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밥그릇, 자신의 그런 수익 상품, 그런 자신의 몸값을 또는 그런 레피테이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반사적으로 한 대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나 그런 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만한 음, 음. 그런 식의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런 상품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동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평소 가지고 있던 학벌 컴플렉스의 표출인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타당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네.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신입생들이 매년 들어오잖아요. 음, 그럼 꼭 한 명씩 있는 집 사람이 뭐가 있냐면 자기는 실력이 되는데 수원대를 왔다. 뭐 자기는 다른 데를 갈 수 있었는데 수원대를 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많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럼 거기를 가야지. 근데 그 뭐 친하진 않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뭐 약간 장학금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난 내가 봐서 개뻥이거든요. 그냥 뻥인데
저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현실을 못 봤다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보현 유튜버가 평소에 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 제가 원래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그냥 이화여대를 왔습니다. 얘기를 평소에 한 게 아니잖아요. 폭력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를. 수능 부풀리기. 네, 그거가 일단 먼저라는 거죠. 레드필적으로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어요? 보현 사태를? 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언 중에 그 흑인 스탠딩 코미디언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남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 작은 거짓말을 한다. 예를 들면은 나 금방 들어갈게. 나 오늘 뭐 친구들이랑 뭐 PC방에 갈게. 네, 여자들은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스탠딩 코미디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아빠야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 정치권의 남자들도요 굉장히 큰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죠? 많이 하죠. 이제 여기서 말했다가는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뚜겨 팰 그런 사건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여자가 큰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좀 레드필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이 정치라는 것도 특히 이런 그런 마키아벨리즘 같은 그런 궁정 정치라 그러죠. 그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주로 저 책이 많이 다루는 게 궁중 정치예요. 그러니까 궁정 정치. 그러니까 몸살이고 수동적 공격성을 보이고. 그래서 저 책 서두에 뭐라 나오냐면은 이제 현대 사회 또는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서로 제육 씨가 평소에 하는 말이에요. 방망이로 죽이고 칼로 죽일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정치예요. 맞아요. 그래서 칼이랑 방망이 빼고 다 때리는 게 정치잖아요. 모든 약점을 다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정치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수동적 공격성이고 뒤에서 칼 꽂고 왜냐하면은 레드필에서는 남자들의 의사소통은 되게 다이렉트하고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방면에 여자들의 의사소통은 되게 코볼트하다 그러거든요. 코볼트가 약간 좀 무슨 스파이 그런 공작 같은 느낌? 네. 원래 그런 식으로 유혹과 설득을 주로 했던 게 여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현대는 이제 여성들이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서 이제 여성들이 예전만큼 그 권력 있는 남성들을 유혹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뭐 여자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좀 대범한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주 하진 않는데 정말 큰 거짓말. 정말 필요할 때 큰 거짓말을 의외로 평소 우리가 여자들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성은 선하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이거 실제로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는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 발견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그 현상을 말한 게 있어요. 여자는 좋다, 여자는 착하다 현상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사회와 남자들이 여자는 옳고 여자는 착하고 뭐 여자가 맞을 것이다 이런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법부에서 드러나는 게 평균적으로 여성이 형량이 낮거나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동종 범죄를 남자와 여자 같이 저질러도 여자가 형량이 낮은 게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엠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에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작 여성은 이런 어떤 신변 공개가 안 됐죠. 그 보현 유튜버가 그 거짓말 가장 결정적인 그 스모킹건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방아쇠가 됐던 트리거가 됐던 그 거짓말이 왜 서울대 갔다는 생각은 왜 안 해 이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억울하고 확 끌린 거잖아요. 그런 반사적인 거짓말을 해낸 게 그리고 수능 성적을 조작을 한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조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자신의 모니터를 찍어서 올린 사진이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명예훼손이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는 게 마지막 피날레였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이어지는 연달아지는 행위가 어떤 그런 여성이 가끔 보여주는 그런 대범한 거짓말. 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무고 미투로도 종종 등장하는 그리고 또는 임신 공격이라고 하죠 남초에서. 그런 뻐꾸기를 씌우는 그런 식의 어떤 기재들이 흔하진 않지만 남자들이 여자는 당연히 착하고 설마 이러겠어라는 그걸 비집고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상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보현 씨의 사과 영상을 제가 2번이나 끝까지 봤어요. 물론 제가 광고도 끝까지 다 봐줬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그 광고 영상을 봐도요. 대체로 제가 항상 레드필 영상에서 뭐라 얘기하면 여성들이 피해자와 전략을 좋아한다. 그래서 뭔가 반성을 한 게 반성이 아니라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으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도 피해자다. 내가 뭔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본질을 보면은 다 자기도 아주 자잘한 요소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영상 내용이 그 대중들,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식의 기제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게 여자들이 자주 하는 전략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남자가 화가 났을 때 여자친구가 큰 잘못을 했을 때 걸렸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울죠. 보이죠.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울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여자들은 원시 시대부터 남성이 그때는 뭐 법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남성이 뭔가 잘못하면 방망이로 쳐맞아서 막 죽을 수도 있잖아요. 원시 시대는. 특히 뭐 바람이나 이런 외도 사건 같은 경우 진짜 실제로 현재도 그걸 무슨 살인이라 그러죠? 그 바람 나서 죽이는 거를 무슨 용어가 있잖아요. 그 뭐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남성의 그런 공격적인 반응을 억누르기 위해서 또는 사회 자기가 속한 어떤 그런 공동체의 공격적인 반응을 억누르기 위해서 자신을 피해자하고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그런 식의 전략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사람의 사고 영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남자의 사과는 아예 대놓고 변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과서라 불리는 그런 이재용 씨의 그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걸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내가 피해자다. 나도 피해자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여자들은요. 남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되게 무시를 해요.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기분 나쁘면은 그것은 뭐 성범죄다. 내가 기분 나쁘면은 당신이 잘못한 거다. 성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 기분이 중요하고 상대의 의존 중요하지 않은데 항상 자기가 불리할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물론 뭐 남자 범죄자나 그런 사람들도 좀 더 그런 게 보이는데 최소한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정작 사과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사과를 잘 안 하고요. 아예 쿨하게 머리를 박던가 아예 노골적으로 도망을 치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남자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동정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면은 여자가 그랬을 때와 다르게 사회가 또 그 남자를 두 번 밟아놓죠. 찌질한 놈, 못난 맞아요. 놈.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다고 그런 게 좀 적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댓글을 막아놔가지고 이제 실제 여론이 어떻게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뭐 레드표정의 관점에서 본다면.